네,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하신 한동수 변호사 모시고 사법개혁 쟁점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내에서요. 뭐 여러 가지 해동설 이게 사실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너무 뛰어오셔가지고 아직 호흡이 예.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또 증거가 있다면은 예. 범죄가 되고 탄핵 사유가 아니죠. 예. 근데 조금 더 한번 좀 추이를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 그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파기환송 판결의 예. 경위와 그 진실이 예. 아닙니까? 예. 네. 파기환송 판결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네. 그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당시의 상황을 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아, 네, 뭐 당시 그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을 때 5월 1일 날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게 무엇보다도 이제 전압에 이제 회부를 하고 나서 그 2일 만에 그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틀 그러면 만에요. 예. 전체적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예. 초고속 판결이 났고 그 와중에서 그렇게 이제 일부 소수 의견에서 수기할 시간이 없었다. 예. 사실은 기록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죠. 7만 쪽인가 뭐 그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재판 연구관이나 어떤 이제 뭐 관계자 또 진술들을 좀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사실상 2심 재판 단계부터 이 부분들에서 법원 행정처나 일부 대법관이 사실상 이 사실 내용들 쟁점에 대한 검토가 미리 시작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거는 특히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명백한 정치적인 판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 극히 이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기본적으로 정도다. 결론을 정해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지 말라는 국민 앞에서 더군다나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관심 집중해서 보고 있던 거죠. 정치적인 판결이죠. 네. 그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신단 네, 말씀입니까? 네.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누가? 보시기에는. 뭐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일부 대법관 또 법원 행정처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그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이긴 하지요. 네. 자, 지금 상태에서는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땀 닦으셔도 됩니다. 너무 뛰어오셔가지고. 숨 돌리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길이 막혀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의충 관계라. 자,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지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 행정처장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 또 뭐 공보관을 통해서 했다 이러니까 대법원장은 뭐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재판 자체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지점들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바람직합니까? 특별 재판부가 바람직합니까? 그 전담은 어떤 뭐 지식 재산 뭐 이런 전담처럼 가사 전담처럼 어떤 동종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이 전문성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에 부합하는 건 내란 특별재판부죠. 특별재판부가 더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 네네. 그 용어의 차이긴 한데요. 뭐 본질의 그 내용에는 특별재판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어떤 사법 독립성이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장도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기현 고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 이거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고 기존 실무에도 반하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후에 뭐 재판 지연 이런 것은 굳이 뭐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판사로서 부당해서 취소돼야 되는 결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예. 사실은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예. 헌법재판관 심증에 예. 선고 그 사이에 앞두고 일어났잖아요. 예. 공교롭게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헌재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그 의도가 있었다. 있지 않라는 그런 의심은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네. 그런 어떤 불법적 판결을 한 판사가 네.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그냥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나중에 병가를 내고 재판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정말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지는 것처럼 뭐 예. 보석 허가도 있을 수도 있고 구속 집행 정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예측 불안감이 불가능하죠. 있군요. 그 신뢰할 수 없는 거죠. 12월에 뭐 판결이 선고된다고 예.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직위원회 생각이 무슨 예. 문재인 누구죠? 문영배 재판관처럼 그냥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다 기각하다 마지막 한 판결을 그 탄핵을 인용해서 한 것처럼 본인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뭐 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중앙법원이나요. 네, 네. 재판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 일단 대법원은 이제 인사발령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뭐 인사발령이 가능하고요. 네, 예. 인사발령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또 인사발령 될 수 있고요. 예. 그 서울중앙법원장의 예. 사무분담을 할 수 있죠. 예.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죠. 아. 뭐 2020년 뭐 성매수 예. 판사도 재판에서 배제했거든요. 예.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경우에 인사로서 이 재판부를 바꿀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민걸 법원행정처 그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그 서울고등으로 인사발령 내고 예. 그 통합진보당 사건 한 건만 처리하도록 했죠. 다른 사건 임의배당 일종의 특별임무 재판부죠. 예. 검찰의 뭐 특임 검사처럼 예. 특임 판사가 생긴 거죠. 예. 그때 내부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아무런 어. 그 논란이 없었던 거죠. 특별재판부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제 외부로부터 하기 예. 때문인데 뭐 예. 다른 거는 다 빼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부 구성 특정 사건의 재판부 추천을 예. 그 지점이 이제 논란이 좀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은 되게 집중하고 융통성 있게 예. 처리하는 것도 낫다면 아주 뭐랄까 통 크게 생각을 한다면은 법무부든 국회든 다 빠지겠다. 예. 그렇게 추천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민주당? 법무부는 국회에서 법무부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법무부도 역시 행정부니까요. 상권 예. 분립의 취지에는 또 여전히 같은 본질은 예. 같으니까 아예 정부와 법무부와 국회는 빠지겠다. 예. 전체 판사에서 하고 그 뭐 대한변호협회에서 하고 지금도 1배수로 하는데 그래 3배수로 해라. 예. 해놓고 결국 뭐 대법원장이 인사발령 또는 해당 중앙지법이나 법원 고등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해결하라 예. 라는 형태로 하면 위헌 논란은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도 얼마든 없앨 수 있고 네, 네, 또 그 맞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안 하더라도 네, 대법원이나 중앙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네, 있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지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네네. 지금까지 예. 과거가 그렇고 현재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제 입장 표명하는 것들을 보면 예.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불신이 큰데 네네. 대법원이나 어떤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다른 세계에 살고 추정하십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 본인도 지금 어떤 신뢰를 잃은 치명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네네. 직위원 재판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판결로 거의 신뢰가 바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사법부 고통을 독립을 줬죠. 얘기하는 쪽에서는 적어도 네.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만한데 그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뭐랄까 사법의 어떤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하고 예.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기존에 이 두 판결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예. 사법원의 기존에 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만의 성역 같은 예. 것들은 계속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직위원 네.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옳지 않죠. 공정하지도 않고 네. 뭐 적정하지도 않고 합리성도 없죠. 어느 네. 부분이 제일 그렇죠? 뭐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재배당 요청을 하지도 예. 않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비공개 재판이라든가 재판 지연 같은 부분들을 보면 뭐
공정한 재판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피고인은 10회째 네. 출석하지 않았는데 네, 재판에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네. 없죠. 예. 되게 보통 감히 어떻게 불출석을 하는 피고인이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불출석하면은 그냥 의뢰껏 거의 자동적으로 구인영장을 자동으로 발부를 거의. 하는데 예. 그리고 일단은 또 불구속 사건이라도 불출석하면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구금했다가 다음부터 출석하겠습니다 하면 풀어주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재판을 해봤고요. 예. 아주 의례적인 아주 특별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출석하는 거를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공정 재판을 네네.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여러 가지 막 그 재판의 어떤 네. 지연행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모든 일일이 것들은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뭐 이미 뭐 직업은 뭐지요 막 스스로 막 다 공소장을 대독해 준다든가 예. 자리 배치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 그럼 네. 이런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재판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네, 결국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장 지금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장,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급들은 예. 그 옹의를 하죠. 예. 옹호하고 그런 현재의 그런 움직임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죠. 네. 예.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법원 내부의 기류는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어떤 뭐 제가 분위기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고위급 법관들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의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런 또 한편으로 보면 일본의 어떤 국민성 이걸 예. 다테마야 혼내가 있잖아요. 예. 내심으로는 좀 해결해줬으면 사퇴하고 교체해줬으면 우리 재판의 신뢰도 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이 표현을 못하죠. 표현하고 예. 누가 특별재판부 물으면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는 부류도 있고요. 또 상당수 일선 법관들은 그 재판과 고단한 일상에 그냥 묻혀 지내는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군요. 네, 원래 그리고 과거부터 법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예. 단독 판사 3인이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이 정도 의견이 표명되는 것도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상당수의 부장 판사들이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정도도 원래 거의 잘 안 나오는 경우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예. 약간 검찰을 좀 닮아가는 느낌도 좀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은 이제 과거에 이제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예. 고검장, 지검장들이 일제히 막 회의를 해서 여론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옹호하는 친윤 검사들의 네, 예. 그런 것들이 법원행정처가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요. 네.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혹도 있지만 네. 그 시간으로 계산한 어떤 네, 불법적인 의혹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 향응 의혹도 이게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겨누는데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자체로 예. 재판에서 배제할 사유라고 보고요. 예. 그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요. 네. 예.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근데 다만 여기서 예.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죠. 예.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전에도 예. 그 뭐 행정처 운이 말씀드린 건 천대엽 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예. 그 기록 다 보셨냐? 예. 7만 페이지 거 보셨냐? 그러니까 뒤에서 그 이영근 사법지원실장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그거 뭐 전자기록인가요? 뭐 예, 이런 걸로 예. 스캔해서 다 보셨다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데 그 로그 기록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죠.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로 해서 예. 그런 어떤 그 의심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사법개혁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23년 그때 이제 예. TF 조직해서 그때 4명 증언을 예. 그 국회 입법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의견들을 이제 한다면 최소한 4명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요. 현재 뭐 민주당 그 발의된 법안은 뭐 30명도 있지만 26명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그러면 그거는 12명이거든요. 예. 12명 증언이면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8명에서 해라. 예. 8명, 12명 해라. 이렇게 예. 손쉬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고 그러니까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하나 얘기할 거는 그럼 예산이 많이 든다. 예.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면 되죠. 네. 대법원은 그 연세도 있으시고 대법원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셔도 되거든요. 예, 세종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법원 청사를 뭐 스마트워크 젊은 일선 법관들이 하고 예. 판결문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고 예. 법원 도서관 지금 일산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 실제 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방어 논리인 거죠. 그런 예. 궁색한 논리는. 대법원 그 75평. 네네.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공간적 필요가? 뭐 다른 그 장관급이긴 한데 필요 이상으로 넓긴 하죠. 그게 예. 이제 그게 업무적 필요 때문에 75평은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네. 그냥 네, 예우 때문에 75평인 네, 거죠? 여러 예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소부 4명의 대판관이 합의하는 이제 그 집무실 내에 이제 동그란 원탁도 있고 그런데요. 예. 그 공간 자체 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부속실, 비석실 뭐 예. 이런 그것 게. 때문에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약간 네, 그럼 의아하죠. 굳이 바람직하기로는 지방 이전이 그 대법관들의 서울 거주의 편의성보다 예.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국민을 예. 생각한다면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판결문 공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개해야죠. 예. 네, 네. 그래야지 국민들도 판단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거 뭐 아닙니까? 무죄 추정이나 이거 예. 직접적인 상관없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서 판결문 뭐 비실명 뭐 이런 거 필요하다면 예. 뭐 AI로 이제 절제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재판 판결 공개와 관련된 뭐 법원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뭐 면책 조항을 낸다든가 예. 그거는 금방 생각하면 아. 보완책이 강구되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네. 그렇게 없는 이유는 비판받기 싫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예.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투명한 구조에서 예. 특권과 기득권 유지되는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